재단에 피를 뿌리겠다. 민경욱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경욱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보다 한 3배는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애국자들이 탄생합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고 이 시대의 영웅이 누구인가 봤는데 여기 335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이 바로 제 마음속에 영웅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물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아래에서도 우리가 꿈꾸기도 싫은, 상상하기도 싫은 독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독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독재의 4단계를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독재 세력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5년 만에 한 번씩 있는 대선, 4년 만에 한 번씩 있는 총선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카리스마를 얻고 권력을 잡습니다. 집권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카리스마가 있다는 얘기냐?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지난 탄핵의 전국에 이른바 촛불 세력을 등에 업고 촛불 세력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그 카리스마를 등에 업고 중간에 있었던 선거로 집권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독재의 1단계입니다. 독재의 2단계, 2단계 이들은 끊임없이 적폐 세력을 만듭니다. 적폐 세력을 만들다가 지난번 대통령도 구속하고 그 전전의 대통령도 구속하고 6.25도 돌아가고 다음에 일제시대 자꾸 얘기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적폐라며 자기네들만 옳다고 적폐 세력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게 독재의 2단계입니다. 다음에 3단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사법기관과 언론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듭니다. 지금 언론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법원과 검찰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언론과 사법기관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권력의 사부인 언론, 지금 지상파 여기 와서 지금 촬영하는 곳이 없어요.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ENG 카메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방송 기자 시절에 이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이 정도의 지표라면 KBS, MBC, SBS 전부 다 와서 그 큰 카메라 메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촬영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눈 깜짝 하나 하지 않아요. 왜? 지금은 이런 말씀 드려보죠. 얼마 전에 여기 우한 갤러리 어떤 분이랑 같이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 대사분도 나오셨는데 대사님이랑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옛날 같으면 제가 들어가면은 오! 이거 KBS 9시 뉴스 앵커 아니세요? 혹은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분,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는 분 이랬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분이네? 여러분, 유튜브가 훨씬 낫습니다. 신문기자가 1등일 때가 있었어요. 신문기자가 1등이어서 KBS 1기 선배들은 그 기자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신문기자들이 난리를 치고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전성기가 있었죠. 전성기가 있은 다음에 지금은 지상파는 다 꼬꾸라졌습니다. 지상파 보는 사람 없어요. 저도 보질 않습니다. KBS 9시 뉴스 했던 저도 전혀 보질 않습니다. 뭘 보느냐? 밤새도록 유튜브!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다들 잡았어도 유튜브는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독재의 3단계는 사법기관과 언론기관의 권력 신용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선거 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지난 선거 앞두고 이 사람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와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정도 관철을 시켰죠. 그러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숨어서 이번 4.15 부정선거, 4.15 선거를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최악의 집단 범죄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신독재는 완성되었다. 이제 독재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20년, 30년, 100년을 갈 수 있는 권력을 잡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하는 근거는 바로 부정선거의 기법을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선거에서 제 지역구 연수을 지역구는 저와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전 대표 3명이 접전하는 싸우는 접전 지역이었기 때문에 모두 10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10군데에서 단 한 번도 저는 1등 자리를 뺏긴 적이 없어요. 여론조사 10번에서 계속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인천에서 제일 보수적인 곳, 제일 자유우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저 연수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 출구조사 때도 제가 1등으로 이긴다는 결과가 나와서 제가 제 어머니 아들이랑 끌어안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선거에서 이렇게 이겼는데 사전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팔순 노모께서 말씀하셨어요. 경우가 엄마가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네가 떨어진 모양이다.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선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술하신 거예요. 우리가 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 선주입니까, 여러분?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당신 아들 지지 않았고 당신의 그 헌신적인 노력은 언젠가 다시 빛을 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일 선거에서 이겼던 많은 우파의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잘 못해서 이 또 세상이 잘 못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졌다고 자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이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는 이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박탈감을 안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이겼고 내 주위에 아무리 봐도 문재인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 전기세, 아니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 나와서 우리 사나를 전부 다 망치고 있다는데 이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세상이 다 미쳤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세상 잘못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흉은 하나,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였어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예, 모든 일은 정의로운 길로 다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는 명언 하나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다. 또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5천만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한 사람 한 사람 표를 찍은 지난 4.15 부정선거였습니다. 4.15 부정선거! 지난 1960년에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규모가 큰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최악의 집단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 저 끝에까지 지금 우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민경 한 번씩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겁니까? 예, 계속 가면 되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요. 아니, 더 좋은 증거 한번 내보시죠. 아니, 더 큰 증거 있습니까? 이 증거 내놓으시죠. 여러분,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 증거를 더 내놓으라는 사람, 우리들의 공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온 증거 단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치리라. 여러분, 지금 투표용지들이 삼립방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삼립방 상자에 손잡이는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 뻥 뚫린 그 구멍 안에서 사전투표, QR코드가 찍힌 사전투표 용지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의 선거였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 투표지들이 소리치고 중앙선관위 그 자료에 있는 숫자들이 부정의 선거였노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립방 동지, 삼립방 상자 위에 테이프들이 돌아가서 붙여져 있습니다. 그 테이프를 한 번만 열어봐도 금방 표가 날 수 있도록 봉인을 찍었습니다. 봉인.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담하냐면 봉인을 찍은 것은 한 번 열어보면 다시 붙이면 표시가 나요. 근데 열었다가 다시 붙여서 도장 다시 찍고, 열었다가 다시 찍어서 또 도장 찍고, 예, 그 많은 봉인들은 또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빵 상자에 있는 부정투표 용지들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이 상자는 수백 번, 여러 번 상자입니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랄 겁니다. 민경욱이 나와서 소리치고, 우리의 영웅 여기 이봉규 TV 이봉규 박사님 나와서 소리치고, 많은 좋은 후궁들 나와서 소리치고, 젊은이들 소리치고, 그러나 여기에 딱 갇혀서 많은 사람 못 듣게, 한 10,000명만 알게 이렇게 지나가길 바랄 겁니다. 그걸 그냥 둬서야 될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저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짖습니다. 분노하라!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단 10만원, 100만원을 빼앗아가도 여러분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바치는 가장 큰 기둥 가운데 하나인 투표권이라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권리를 이들은 빼앗아갔습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분노하라! 우리들의 목소리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조직하라. 옆에 사람 손잡고, 두 사람 손잡고 나오면 여기가 꽉 찹니다.
10사람 손잡고 나오면 서초동이 꽉 찹니다. 20사람 손잡고 나오면 서울시가 꽉 차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조직하라, 세 번째는 소리치십시오. 오늘 우리는 소리칠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기어가면 내일은 사람들 3, 4 모여서 웅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귓속말로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입술 들썩이며 혼잣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마음속에 기도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법도 잊어서 꿈에서 소리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생시가 되어도 소리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소리치라! 목소리 남아있을 때 소리치고, 불의를 보면 소리치십시오. 소리치십시오. 불의를 보면 소리치는 것이 여러분께 남은 사명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3.15 부정선거 말고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는데 그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 하면 나는 분노했고 사람들의 손을 잡고 거리에 나와 소리쳤다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아직 좀 남았을 때 함께 소리칩시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부분 3번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실태를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섰고 퇴주하라.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자투표는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3대 공적이다. 즉각 철폐하라. 검찰은 국기문란을 이야기한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민주 시민이여 총 걸기하라. 부정선거 규명 없이 민주선거 다시 없다. 통합당은 진상규명 투기를 즉각 고소하라. 법원은 모든 정치적 외압에 항거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히 재판하라. 21대 총선은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조작선거였다. 주동자를 엄중 처벌하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4.15 부정선거 척결과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외에 다른 이득을 노리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적입니다.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지난 21대 총선이 불법이었다면 지금 헌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도 부정선거에 앞장서야 합니다. 부정선거에 앞서지 않는 사람 우리의 적이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나오는 사람은 좌우 없이 우리의 동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집회도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지금 수천 명이 여기 있습니다. 저쪽에 가도 수천 명이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큰 우산 아래 모여서 비를 피하며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로서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에
동감하신다면 목이 터져라 다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부정선거 저항 세력이여 대동 단결하라. 여러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멀리서 오셨네. 김성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성진이었습니다. 제가 4월 15일 선거 이후에 너무나도 힘을 잃고 살맛 나는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여기 모인 우부이들 젊은 학생들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우부이 차림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4.15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붙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4.15 총선은 단순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불법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얘기를 하니까 여태까지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모습을 더불당에서 보였습니다. 입을 가만히 닫고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라겠느냐, 19세기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투개표 시스템은 세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투표는 말이에요,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국제적인 건 맞습니다. 무엇으로 국제적입니까?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 이런 부정선거에 한국의 투개표 시스템이 동원된 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수출할 것이 없어서 어떻게 부정선거 시스템을 수출합니까, 여러분? 2018년도 이라크 총선에서 부정이 저질러졌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한류라고. 이라크 총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썼는데 그것을 수개표로 하니까 일부 지역에서 25%의 국회의원들이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볼리비아에서 대선이 무효화됐습니다. 역시 한국식의 투표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명백한 부정의 의혹과 부정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많은 단체들이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QR코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불법적으로 QR코드를 사용한 사전투표는 원천 무효입니다, 여러분. 제가 1976년도 12월에 대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 그 시험장에서 영어 시간인데 수학 문제를 나눠줬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수학시험을 다시 쳤어요. 그것이 시험인데도 그렇습니다. 시험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투표지가 잘못됐으면 당연히 재투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작년 2019년 1학기에 전라남도 교육청 관할 50개 교회에서 100가지의 재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재선거를 재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불법적으로 행해졌는데 그냥 이렇게 입 쳐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1999년 영어 듣기 시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영어 듣기 시험을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히 불법인 대한민국의 4.15 총선 최소한 사전투표는 재투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 무효표 종류가 있습니다. 무효표 종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잘못된 투표지입니다.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바코드를 써야 한다,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써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것을 말장난을 했어요. 2차원의 바코드라. 그 인간들은 중학교 영어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스바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이스바는 막대 모양입니다. 네모난 거는 바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을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QR코드는 뭐냐? QR코드는 정보문이다. 정보문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바코드는 뭐냐? 정보막대라는 것입니다. 바코드와 QR코드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QR코드 쓰지 말라고 한 거나 같은데 어떻게 쓰지 말라고 하는 QR코드를 쓰면서 말장난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뻔뻔스럽게 우기는 것입니까?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이외에는 쓰지 마라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또 말장난을 했어요.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다. 이 미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장난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원천 무효다. 최소한도 사전투표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의 인적 자원을 다 공개한 후에 이 사람들은 재선거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민경욱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대한민국 때문에 성경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침묵하면 투표함 안에 있는 투표지들이 소리치리라. 투표지들을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투표지들이 지금 소리치다가 보니까 어나니머스도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깨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블랙식으로 대한민국 한반도를 뒤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에서 의회에서 대선을 부여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을 제대로 좀 지켜라.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가 아닌 선거 조작 관리하지 말고 제대로 선거 관리 좀 해라. 이렇게 투표지들이 외친다면,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나선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예언자 몇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2020년에는 완전히 세상이 바뀐다.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좌파에서 우파로 완전히 바뀐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것입니다. 제가 한문학을 하다 보니까 한자 풀이 좀 많은데, 민경욱 의원님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민자가 말이에요. 민자가 문 안에 그럴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민경욱 의원이 문모 씨를 감옥문 앞에다가 쳐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에 있는 문모 씨의 이름을 보니까 이슬제자 딱 보니까 아, 이 양반이 2020년 12월 이전에 완전히 유명무실에서 하야라거나 대통령을 못한다 이렇게 글자에 써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다 가는 대로 노는 겁니다. 조국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는 모든 사람들 다 풀어보면 이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문재인은 2020년을 못 넘기고 민경욱 의원께서는 문모 씨를 감옥문 앞으로 밀어준다. 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호를 한번 외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외침이 검찰청을 문을 열고 법원의 문을 열어서 쳐닫고 있는 길을 열어서 깨어있는 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부정선거 규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열어내자. 부정선거 획책한 중앙선관위는 잡혀가라. 중앙선관위는 잡혀가라. 사전선거 무효. 4.15 총선 무효.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우한 갤러리에서 오셨어요. 우봉이 학생 두 번째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20살이 되고 첫 번째로 투표를 한 강서구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진짜 보잘것없고 평범한 일개 대학생입니다. 제대로 이런 대규모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본 적도 없고
제 의견을 제대로 표시한 적이 없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왜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말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 법원에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지금 선거가 제대로 조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의 인구수가 157명인데요. 선거인 수가 201명으로 투표율이 128%가 나왔고요. 창원시 마산하포구 갑포동의 선거 가능 인구수가 618명인데 선거인 수가 923명이 나와 투표율이 149%가 나왔고요. 경기도 연천군 중면의 선거 가능 인구수가 183명인데 선거인 수가 206명으로 투표율이 112%로 다 100%를 넘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혹 좌파들은 아니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이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투표를 하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20대 총선에 경기도 연천군 중면의 인구수는 224명이었고 선거인 수는 198명으로 20대 총선에서는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즉 유령표가 이번 선거에서 더 넣어져서 집계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닙니까? 이래도 우리가 선동하는 것입니까? 이래도 우리가 음모론자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다 직업 있고 가정 있는데 이곳에 나온 이유는 우리 좌우 이념의 대립을 떠나서 우리의 어떤 개인의 이득을 떠나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그 중요한 선거를 우리의 손으로 지키고 더 이상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를 이 자리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선거 조작의 배후가 중국 공산당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선거 개표일에는 중국이 참여하고 선관위는 그 답변으로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더 중립적이라는 개소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처럼 한 집단에 의해 그들의 입맛에 맞게 정책에 흘러가게 놔둘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아직 모르는 많은 국민들에게 더욱더 전파하고 지금 충분히 많은 인원이 나왔지만 이 법원이 수사하도록 이보다 더 많은 인원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말하겠는데 제가 선창으로 정의는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승리한다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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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곽성문 의원님 연설하시겠습니다. 박수. 네, 박수 해주십시오. 박성문 의원님이십니다. 네, 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국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법원 집계에 따르면은 선거 무효 소송이 137건, 거기에 당선 무효 소송 2건에서 139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보존 신청이 71건이 제기가 됐는데 27건은 법원에서 받아줬고 그 기각한 분들 중에 25명이 본안 소송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 보존 신청이 52건이 지역별 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집회를 대법원 청사 앞에 와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규정에 따르면은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5월 15일까지 우리가 소송을 냈고 6월 초에 지금 법원이 대법원 사부가 배당이 되어 있으니까요. 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중에는 이 선거 소송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 선거 이 소송은 주로 재검표였기 때문에 2달, 3달 안에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소송만큼은 아예 부정선거로 규정을 하고 137개 지역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과연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해줄 것인가. 특히 우리법 연구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좌파 정권 하에서 여러가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외칩니다. 대법원은 이번만큼은 양심과 정의에 따라 재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 분들 많이 오셨는데 젊은 분들은 디지털 세대이시기 때문에 이번 부정선거의 내용을 대부분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만 해도 아날로그에 사는 저희 우리 태극기 우리 집회 어른들은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 주변에 얘기를 하면은 에이 아무리 그래도 OECD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무슨 아이 그런 뭐 부정선거를 해. 그래서 저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민주당 이 좌파 정권은 20년 집권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이번 선거에서 절대적인 의석수를 확보하기로 결심을 하고 200석은 너무 지나치고 180석 내외를 얻기로 민주당이 기획을 하고 실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 필요한 해커들을 동원해서 디지털 장비를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참관인, 투개표 참관인으로 중국인들을 인력까지 공급해서 이 선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당선이 가능하도록 사전선거 투표에서 일단에 당선이 가능한 표를 집어넣어 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부터 나서서 사전투표를 독려를 열심히 해서 사전투표율을 올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보 같은 황교안이가 등달아서 사전투표하자고 돌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전투표에다가 이미 당선 가능성 있는 숫자를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방금 파주 진동이라든가 철원 이런 금북면 같은 데서 그냥 엉뚱한 실수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십시오. 주변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사상 디지털이 동원된 세계 최초의 세계 최대의 최고의 기술이 가미된 세계 최대의 부정선거가 이번 4.15 선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는 국회의원들로 21대 국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이제 정식 국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그냥 해치웠습니다. 자, 그 미배인 교수의 논문을 보면은 적게 잡아도 36군데 이상의 당락이 뒤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대충 한 50석에서 최고 70석까지도 본다는데 만일 이게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은 여야가 뒤바뀌게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개원한 21대 국회를 원천 무효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한번 원천 무효만 3번 외쳐주십시오. 자, 컴퓨터 조작 부정선거로 당선된 21대 국회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자, 범좌파 190석을 차지한 드디어 의회 독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얘들이 뭘 할까요? 말씀드렸죠. 이제 뒤집기 쇼를 벌입니다. 역사를 뒤집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해찬이가 이미 첫 의원총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 잡는 것이 국정 핵심 과제라 그랬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제안된 법안이 몇 개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발의가 되었습니다. 5.18 진상조사 9번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적 보장을 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임기 3년을 5년로 이미 늘려놓고 1년 더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조사위원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요구를 하면은 정부 부처에서는 개인 정보와 상충이 될 때는 자료 제출 거부권을 갖고 있는데 5.18 관련은 무조건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고, 심지어 자료 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헌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무한대의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네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민경욱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미통당 가만히 있고 어떡합니까? 나설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모든 이슈가 필요 없습니다. 부정선거 이 하나로 이 정권을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서초역에서 5번 출구에 저희들이 있고 6번 출구에 불복종운동 팀이 있고 7번 출구에는 또 국민주권회복운동이 똑같이 우리 검은 옷을 입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3년간 태극기 집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여러겠지만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지적합니다. 자, 첫째, 언론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자, 당사자인 통합당 야당 노릇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습니다. 자, 검찰이 이 부정선거 사례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없습니다. 자,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역 한 군데에서도 이미 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대에 이 부정선거 규탄 진상규명 집회를 하나로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전에 공명선거 총정치총연합회 감시단을 비롯한 14개 우리 단체장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 민경욱 의원이 당연히 참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을 끝으로 다음 토요일부터는 어디에서든지 한 군데로 이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조건 노력을 하자. 자, 이 주체를 공동 주최하고 있는 우리 국민운동본부의 민주홍 총장이 중심이 돼서 또 우리 월요일 오후에 또 우리 14개 단체가 또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어느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단일 대회로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로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경욱 의원한테 말씀드립니다. 민 의원님이 저쪽 검찰청 쪽에도 연설하고 오시고 왔는데 죄송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한 군데만 가겠다고 선을 하시고 딱 정해 주시면은 이 부정선거 진상규명 범국민대회가 하나로 치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뭉칩시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고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굵게 우리 김수진 대표님께서 아주 짧고 굵게 해주시겠습니다. 김수진 대표님 박수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국학 학부모 단체연합 대표 김수진입니다.
저는 원래 연설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길어야 10분인데 오늘은 더 짧게 하게 3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네, 부정선거 밝히려고. 왜 밝혀야 합니까? 네, 저는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자유 대한민국 법치주의로 지켜주고 싶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총선에 버르장머리 없이 손가락을 댄 그들을 우리가 법으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나열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에 입처닦고 있는 그 인간들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앉아있는 그 인간들, 180석 압승에도 도망간 양정철 그 인간, 우리 모두 끌어냅시다. 오늘은 6월 6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돌아간 날을 기리는 날입니다. 제가 연설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속에 피를 안 흘려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 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속국이 되어 여자 바치고 조공 바치고 특산물 바치고 그러다가 좀 살만하니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35년 일제 치하에 갇혀 있다가 그러다가 살만하니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들이 또 이 나라를 짓밟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꿋꿋이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이 나라를 지켜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피를 흘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자. 악한 자들 심판하자. 국민주권 강탈한 그들을 끌어내자. 네, 잠시 후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강남역까지 갈 겁니다. 제가 지난주와 같이 선두했을 겁니다. 두 발 가진 자들은 모두 따르십시오. 대한민국이여 승리하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제 행진 전에 마지막 도태우 변호사 모십니다. 도태우 변호사님 박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으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심으로 이기고 싶으시죠?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국가적 범죄를 저질러서 온 제도권을 동원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거대한 범죄의 싸움에서 진심으로 이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우리 자유시민운동과 재판투쟁을 결합해야 합니다. 자유시민운동과 재판투쟁을 결합해야 합니다. 자유시민운동은 마치 보병과 같습니다. 그것 없이는 궁극적 승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제도권, 제공력, 공군력과 같은 제도권을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적의 비행기를, 적의 공항을 빼앗아 버려야겠죠? 적의 공항을 빼앗고 적의 비행기를 빼앗아서 그 비행기로 우리의 공군력을 삼아야겠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법원 재판 선거 무효 소송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두 개는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 재판 투쟁의 당사자인 민경욱 의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수많은 재판을 내놓고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도 함께하고 있죠. 나성이는 자유시민운동과 재판투쟁을 결합할 수 있겠죠. 저들은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인이 보는 앞에 중계 촬영을 하면서 그 삼립방 박스가, 동대문구에 그 코미디 같은 봉인 박스가 들어오고 신권 집회 같은 사전 투표지가 만인 중시리에 펼쳐지는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변호인이 건건히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전 국민의 눈앞에서 벌어질 때 대법관이 함부로 선거 유효를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돌려 생각해 봅시다. 저들이 이것을 허용하겠습니까? 다 힘센 것을 갖고 있는데 왜 허용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허용하겠습니까? 우리의 결사적인 투쟁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 투쟁이 목표점을 분명히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외치고 그냥 저항한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디지털 증거 조사를 주장하고 중계 촬영하는 검증을 주장하고 그러한 재검표를 주장해야지. 얼렁뚱땅 재검표, 비밀리에 재검표, 이것은 면죄부를 주는 수밖에 안 되겠죠. 이제 결정적 시기입니다. 소송 대리인단이 모든 문서 제출 명령 신청, 감정 검증 신청이 곧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그것을 미적거리고 아마도 해주지 않을 것이고 중계 촬영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다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대법원 앞에서 우리가 결사적으로 투쟁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린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국가범죄에 맞서서 우리는 비록 맨손으로 출발했지만 역사상 위대한 사건에서 우리가 종종 보듯이 맨손에서 출발해서 마침내 온 대륙을 빛으로 밝히고야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